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 과학과 인문학이 사실은 어떻게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지 그 관계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둘 다 중요해요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 이 둘의 만남이 우리 미래 기술의 성패를 좌우하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수식만 완벽하게 푼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때요? 복잡한 계산, 정교한 기계, 이런 것들만 완벽하게 다룰 수 있으면 당연히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바로 그 완벽함이 아주 예상치 못한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의 완벽한 문제라는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술이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오히려 기술의 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질문들과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 딜레마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딜레마가 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을 보세요.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이나 생명공학 기술. 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수준까지 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거의 완벽하게 찾아낸 셈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의 저 혼란스러운 표지판처럼 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어디에 그리고 왜 써야 하는지 그 질문 앞에서는 그냥 길을 잃고 마는 거죠. 방정식은 절대 그 방향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과학이 우리 손에 이렇게 막강한 힘을 줬다면 대체 우리는 그 힘을 이끌어갈 방향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지금부터 기술에게 길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인문학적 도구 3가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첫 번째 도구, 바로 문학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책을 펼쳤더니 로봇과 제트기가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상상력이죠.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 이 what if라는 질문을 던지는 힘이요. 문학은 우리를 현실의 어떤 제락 같은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 그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첫 번째 엔진인 셈이죠. 두 번째 도구는 철학입니다. 근데 상상만 한다고 다 과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이 등장합니다. 베이컨이 말한 경험을 통한 관찰과 데카르트가 말한 논리적인 추론, 이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상상력은 비로소 검증 가능한 지식, 즉 과학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상상력이라는 아주 멋진 재료를 가지고 과학이라는 튼튼한 집을 짓게 해주는 뭐랄까 아주 정교한 설계도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도구는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한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이 톱니바퀴가 나뭇잎을 막 부수고 있는 것처럼 그저 효율성만 쫓던 기술이 과거에 어떻게 생태계와 사회를 파괴해왔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주거든요. 기술은 언제나 사회라는 거대한 강물 안에서 함께 흘러가야만 한다는 걸 역사가 뼈아프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3가지 도구, 문학, 철학, 역사, 이 3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지 한번 볼까요? 이 3가지는요,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문학이 상상력이라는 첫 번째 톱니를 탁 돌리면 철학이 논리라는 톱니로 그 힘을 착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역사가 맥락이라는 톱니로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죠. 이 3개의 톱니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환한 빛이 켜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 과학은 말이죠. 이 자동차의 심장, 바로 강력한 엔진과 같아요. 엄청난 힘과 속도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인문학은 뭘까요? 바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자 운전대인 거죠.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그 엄청난 힘은 그냥 쓸모없거나 심지어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표로 정리하면 그 역할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과학, 즉 엔진은 어떻게를 묻죠. 어떻게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힘을 내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요. 반면에 인문학, 운전대와 내비게이션은 왜?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정말 그래도 돼? 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올바른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철학자들끼리 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죠. 만약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다고 쳐요. 차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할 건지 아니면 차에 탄 나를 보호할 건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절대로 센서 데이터나 코딩만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순간이 공학이 인문학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가장 발전된 기술이 역설적이게도 기술 스스로는 절대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답은 결국 인문학적인 고민을 통해 우리 인간이 직접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한 기술은 어떻게를 묻는 과학과 왜를 묻는 인문학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자, 오늘 과학과 인문학의 이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처럼 과학의 역사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상상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과학적 상상력의 전환,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뉴턴의 세계를 통째로 뒤집어버린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 패러다임 전환, 물리학을 뒤집은 반역자들 편에서 그 짜릿한 혁명의 순간을 함께 느껴보시죠. 기대해 주세요.